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우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도권 과밀 억자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중과세 되는 것에 대한 최근의 이슈 그리고 이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안세회계법인 송도지점의 대표회계사, 지점의 대표 회계사로 있고요. 국세청에서 국선 대리인을 하는 등 다방면에서 이제 세무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궁금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과밀 억자권역 내 취득세 중과에 대한 최근의 동향, 그리고 이에 대한 관계 법령,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에서 세무조사를 어떻게 시행했고 어떠한 사례들이 취득세 중과로 인한 추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례, 취득세 중과된 사례는 굉장히 이제 역사가 긴데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인용된 사례, 그리고 기각된 사례, 그리고 과세 처분이 유지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공통점이 있고 어떠한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분들이 이를 조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실무상 쟁점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시는 법인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에 대한 저만의 해결책, 어떻게 하면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강의를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과밀 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본점 두고 부동산 취득세 탈루해서 경기도에서 146억 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이나 블로그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글이 올라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는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에 대해서 중과된 취득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취득세를 낸 법인에 대해서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146억에 대한 세금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허위 본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공유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공유 오피스 내에 본점을 두거나 공유 오피스에 본점을 두지 않더라도 이제 사실상의 본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 중과 부분이 이제 예민한 부분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과밀 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관계 법령에 대해서 먼저 짧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에 보면은 이 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제11조 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표준세율은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이제 4%인데 4%에서 곱하기 3을 하고 그 다음에 2% 중과기준세율이 2%거든요. 그러니까 2%에서 2배를 뺀 12%에서 4%를 빼면 이제 8%가 되겠죠. 8%에 대한 세율을 매기겠다. 근데 8%에 대한 세율에 있어서는 교육세와 농특세가 이제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하면은 약 9.8%의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4.6%의 취득세 및 농특세 농특세 및 이제 교육세를 부과해서 이제 과세되는 반면에 취득세가 중과되면은 9.8%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그러니까 많은 법인들이 이 중과에 대한 세율을 회피하고자 이제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대도시 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우회적으로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과거의 한 예로는 뭐 지금은 이제 GFC라고 해서 이제 강남 파이낸스 센터라고 하는데 이제 스타타워의 그 론스타 사건도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법령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항의 1호를 보면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6%가 아닌 9.8%의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란 어떤 지역을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건설교통부,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1997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하고요. 인천시는 이제 뭐 이러이러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도시로 분류가 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반적인 지역이 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서 이제 대도시로 분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점이 예를 들어서 성장관리 지역에서 이렇게 전입을 함으로 인해서 본점이 전입을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신설법인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취득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본점이 설립되는지 설치되는지 전입되는지에 따라서 약간 판단이 달라지는데 본점이 설립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중과되는 거고요. 본점이나 지점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저희 법인이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점 설치. 지점을 설치했는데 지점을 설치를 하면은 지점을 설치한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은 사업용, 비사업용, 업무용, 비업무용 부동산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만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이제 우리가 비사업용 부동산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지점을 설치하고 5년 이내에 부동산 임대업만을 오로지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 중과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만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산 상태에서 지점을 설치하면은 이거는 사업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과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 전에 5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하는 거고요.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5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년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217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대도시 내 10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신설법인 중 본점 주소지가 대도시 외로 되어 있는 법인을 추출했고 그 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항공사진 로드뷰를 활용해서 217개 법인 중 141개를 골라서 그 중에서 현장 출장 및 탐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탈루 개연성에 대한 15개 법인을 선택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오산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데 경기도 수원이나 또는 경기도 뭐 판교 같은 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법인이 본점 소재지는 비록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과연 본점 용도로 사용한 것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인 사업장이 오산이 아닌 판교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회피를 의도로 취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게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조사 추진을 한 것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은 경기도에서는 15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추징해서 140억 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면서 과밀억제권역 외 신규 법인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고,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에 사무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로드뷰를 봐서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이 이제 A인데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에 간판이 A로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사무실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부동산이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사 탐문에서 사업정 방문 임직원 면접에서 합동 조사를 한 건데, 굉장히 이제 그 예외적으로 조사를 한 사례에 해당하지만, 이 조사에 대한 방향이 앞으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력을 해서, 또는 각 관할시 군구청이 협력을 해서 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데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세무조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법인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대표자 개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든가, 과밀억제권역 내 관계법인이 있다든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관계법인이 있는데 그 관계법인이 대상 법인의 사업활동을 대신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한 것이죠. 조사 사례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사례부터 먼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사례는 그렇습니다. 법인의 본점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 두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된 법인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 상태만 두면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율에 적용이 되진 않지만, 그 법인, 즉 임대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병원을 임차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법인을 설립했는데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본점으로 봐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징한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본점이 있는데 실제 본점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의사가 주로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과연 대도시 외의 지역, 허위 공부상의 본점 소재지이냐, 아니면은 상주하면서 본인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실제 장소를 본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오피스텔 또는 대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이 의사와 개연성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본점의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법인의 본점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 두고 설립을 했는데, 법인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그런데 그 법인의 관리 업무를 관계법인의 직원이 수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법인의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법인의 본점이 과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 즉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그 지역일 것이냐, 아니면은 관계법인의 직원이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관계법인의 소재지가 본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이지만, 우리 경기도는 법인의 본점을 공부상 소재지가 아닌
관계법인의 소재지로 모아 취득세 중과를 한 것이죠. 이거는 사실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무리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다, 뭐 이것은 사실상의 본점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기 때문에 무리한 과세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주목해야 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인격에 대한 판단, 그리고 법인이 엄연히 다른 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계법인과 그 법인을 동일체로 봐서, 또는 사업장을 관계법인의 사업장으로 봐서 과세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무조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두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사하지만 법인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두고 설립을 했고, 그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마찬가지로 법인의 업무를 관계법인의 직원이 수행했고, 그 관계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 아닌 내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하면은 사실상의 본점이 그 관계법인의 소재지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법인의 본점을 공부상 소재지가 아닌 관계법인의 소재지로 모아 취득세 중과를 추징을 한 사례입니다. 예, 뭐 세무조사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쨌든 간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례고, 과세가 되면은 납세자로서는 그 금액을 납부를 하고 다퉈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 조세 불복의 과정에 있어서 그 끝은 납세자가 이기든지 경기도나 이 과세권자들이 이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적인 소모, 그리고 그 시간에 있어서의 그 납세자의 그 불필요한 노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행정력의 낭비에 대해서 우리 납세자분들이 좀 더 현명하게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고정사업장이나 아니면은 사실상의 본점에 대한 개념은 어제 오늘로만 이슈가 되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국제조세 쪽인 분야에서는 그 국가 간의 제한 세율이 조세조약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도관 역할을 하는 어떤 경유지, 즉 제한 세율이 낮은 경유지를 활용해서 중간에 있는 도관 법인을 설립하고, 그로 인해서 제한 세율로 인한 원천 징수 세율을 낮추고자 하는 이슈가 있어서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이 취득세 중과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본점 또는 사실상의 사업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무리하게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들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그 사업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사례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는 공유오피스 주소 세탁 집중 단속해서 유튜버 탈세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사업장이 어디냐에 대한 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 깊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과세권자 또는 주장하는 납세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기사를 잘 읽어볼까요?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 통신 판매 사업자 등은 높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 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 세탁 사례가 있었고,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1,400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어서 한 명당 0.3평의 사업 면적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내판 조세의 피처로 악용되는 경우도 확인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자 여부를 정밀검증 중이고, 허위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은 아시다시피 50%에서 무려 10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5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데,
내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송도나 청라 또는 용인이나 등등 수도권 과밀억자권형 외 지역에 둔다는 사실만으로 이 감면을 적용한다면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원에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주겠죠. 심지어 일부 세무사님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무리하게 적용받고자 유튜브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공유오피스, 즉 수도권 과밀억자권형 외의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어떤 세무법인은 공유오피스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오피스에 사업장 주소를 두게 하고 관리를 해주는 세무법인도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이것을 감면을 적용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첫 번째 시간을 이것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 수도권 과밀억자권형 내 지역의 중과세 판정에 대한 대법원 및 조세 심판원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